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해온 중국 역사 인물, 명나라 말기 황관이었던 위충현입니다. 발음하기 좀 힘드네요. 아무튼 중국어 발음은 웨이총시엔입니다. 근데 이제 위충현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인물 같은 경우는 1568년 북직예 수닝현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요. 현재는 그 허베이성 창조 순이형이라고 불려진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직예 수닝현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출생을 했고요. 이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거세를 하고 나서 입궁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 원래 황관들은 거의 어렸을 때부터 거세를 하고 입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거세라는 게 남자 생기인 고환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남성도 아닌 여성, 그러니까 중성이죠. 그런 상태에서 입궁을 하게 되니까 어릴 때 그 고환을 제거할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좀 들어서 고환을 제거한다는 거는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충원이 좀 나이가 있을 때 본인이 스스로 거세를 하고 입궁을 했다는 거는 엄청난 그 모험이었던 거죠. 자기 목숨을 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의 그런 그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이제 이진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하고, 손념인가? 어떤 황관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궁정 창고 지기로 첫 임무를 맡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 이충원이라는 인물이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좀 권세가 있는 사람들한테 알랑거리고 막 비위를 잘 맞춰서 본인의 편애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승진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입궁할 시기가 망력제 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말간 직으로 그냥 그 창고 지기로 일을 하다가 얼마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자기보다 조금 윗사람들한테 알랑거리고 막 비위를 맞추고 뭐 이래서 조금 좋은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게 이제 누구 수하로 들어가느냐? 황간 왕안과 위조라는 인물들 수하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 그때 망력제의 손자였던 천계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생모였던 왕제인이라는 인물의 처소에서 음식을 나르거나 뭐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음식을 이렇게 맛을 보고 뭐 이런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위충원이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일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서 왕제인에게도 또 이제 자기가 잘하는 알랑거리고 막 비 맞추고 막 이런 행동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제인도 또 이뻐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어린 천계제와 또 그 유모였던 객시 부인과 또 친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유모 객시 부인과 또 이렇게 정을 나눴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진짜 이야기인지 아니면 꾸며져 내려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서 그 위충현이 사실 본인이 실수로 거세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을까 라는 또 그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세한 척 하면서 이제 환관이 된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위충원이라는 인물이 왜 환관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사내가 자기 거기를 제거하고 거세를 하고 참 그거는 목숨이 뭐 위험하다 해도 위험하지 않다고 해도 그건 아주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아주 큰 일을 겪었던 거죠. 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느냐. 자, 위충원이 원래 가난한 집안에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거지인 양 길을 다니면서 국어를 했답니다. 배고프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막 음식 구걸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가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배고프고 하루 살기 힘든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자무식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글은 몰라요. 그리고 단순해요. 근데 잘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활쏘기와 말타기 같은 무술 같은 거는 좀 어디서 배웠는지 아니면 스스로 독학으로 익혔는지 모르지만 잘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달 생활을 해요. 청소년이 될 때. 그러다 보니까 기생집과 도박장을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색에도 빠지고 술도 잘 마시게 되고 또 도박에도 빠지게 되고 그러던 중에 도박을 하면은 당연히 돈을 많이 잃겠죠. 돈을 많이 따는 사람들보다는 잃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충원도 그랬던 거죠. 돈을 너무
많이 잃게 되고, 또 거기서 도박을 중단에 그만두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든 자기가 잃어버린 돈이라도 찾겠다 그러고 욕심을 내가지고 계속 도박하게 된 게 도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갚지 못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당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림을 엄청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 뭐 이렇게 죽느니 저렇게 죽느니 죽는 건 마찬가지다. 한번 내 그거 거세를 하고 환관이 돼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력제 17년 1580년 13살 해에 손검이라는 환관의 수화도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정의 창고 지기 일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생각해 나이가 조금 좀 생년 1568년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제 생각엔 이게 1563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3살은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기준으로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제 생각엔 그래도 적어도 15살 때 입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어리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3살 때 환관이 돼서 입궁을 했다.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는 한 그렇다. 자, 아무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제 자기보다 위치에 있던 환관들에게 또 알랑거리고 뭐 비위도 맞추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쁨을 받고 신음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 천계제의 생모 왕제인 처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이제 왕제인에게 또 알랑거리고 뭐 애교 딴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온갖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또 이 왕제인도 이 위충원을 또 이뻐라 하고 또 믿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들인 천계제 또 유모였던 계씨 부인과도 또 이제 친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유모의 계씨 부인이라는 여성도 아주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이 인물도 좀 신분으로는 조금 비천하지만 야망이 강해요. 그리고 이 어린 천계제 나중에는 이 할아버지 망력제
아버지인 최창세, 이 두 명이 죽고 나면 이 어딘 천계제가 황제도 올라가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온갖 나쁜 그런 걸 합니다. 근데 그 위충원이라는 아주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두 남녀에게 하늘에서 되게 도움을 주네. 뭐냐, 망력제는 가 이제 승화를 해요. 근데 이 망력제의 아들이었던 광종 최창제 주상량이라는 이 인물이 돌연 또 등극하자마자 몇 달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연유가 뭐가 있어요. 무슨 독살 사건 비슷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승화를 해요. 그리고 어린 천계제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급하게. 그럼으로 인해서 이 위충원과 객시 부인의 세상이 돼버립니다. 근데 왕제이니까 생모 왕제인도 아마 전에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아가 된 황제 천계제는 위충원과 객시 부인의 꼭두각시가 돼 버립니다. 나이도 너무 어렸고, 또 웃긴 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지만 황제가 될 아이였는데 이 아이에게 글을 안 가르쳤다? 그러니까 일자무식이래요. 근데 이거를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 역사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글을 아예 몰라서 일자무식이랍니다. 그리고 정사 보는 일을 아예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에 빠졌었느냐, 지가 목수인 줄 알고 목공의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공 황제 뭐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게 왜 그랬느냐, 위충원과 객시 부인이 그 천계제 주유교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글도 안 가르치고 장난감만 갖다 주고 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두 남녀의 세상이 또 이 명나라가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황제도 그 천계제 주유교도 (7년이라는) 세월 재위 기간이었고, 성인이 되기 전에, 모르겠어요. 성인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황제가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 주유교의 그러니까 천계제의 이복 동생인 주유겸이라는 인물이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위충원과 객시 부인은 이제 제거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한동안은 그런 걸 실행을 못했었나 봐요. 근데 아무튼 위충원은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도망을 가는 걸 포기하고 돌연 자기가 알고 있던 황관, 그러니까 주유검과 도박 친구가 있었대요. 황관 중에. 그 황관을 만나서 뇌물을 바치고 이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 황관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대노를 하고 이 황관을 처벌을 내리고 위충원을 유배를 보냈다. 근데 위충원이 유배를 가면서 어느 객잔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 스스로 자살을 했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죽이고 자살한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자살을 했다. 그리고 객시 부인은 어떻게 됐느냐. 객시 부인은 좀 더 불쌍해요. 국내에 세탁 전문을 하는 그런 공간에서 황관들한테 끌려가서 거기서 매질을 당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충원보다 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위충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지을게요. 너무 오래 얘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충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권세가 강했냐면 동창이라는 자기네 반대파의 세력이 있었대요.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숙청을 하고 또 본인한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은 좀 이렇게 등용을 하고 이렇게 잘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 더 강화시키고 뭐 이런 걸 잘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세월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죠. 어린 본인의 꼭두각시 황제 천계제가 죽고 나서 곧바로 반대파 세력과 황자인 주유검과 합작을 해서 이 위충헌을 내칩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아무튼 이 위충원 같은 경우 1627년 12월 11일 향년 59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을 하게 되고요. 1629년 숭정 2년 2월에는 그 위충원의 잔존 세력, 그러니까 남아있었던 세력이 이제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파였던 독림당이라는 그 사람들이, 파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기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권을 복귀하고 이제 정치적인 혁명을 깨했지만, 그래도 어진 왕으로 정무를 보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명나라가 멸망하는 거는 막을 수 없게 되었었죠. 그래서 명나라는 망하게 되고 청나라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순정제 주유교는 자기 가족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인 후에 뒷산에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끈을 묶고 자기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만 주시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이야기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